첫 번째는 현장 답사를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꼼꼼하게 한 이후에 묘지 주변에 땅 주인이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식의 의미로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묘지가 많으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만약에 묘지 주인이 그 묘지 주변에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이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해와서 적절하게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죠.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묘기지권 2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땅을 내줘야만 하죠. 그런데 대부분 분묘기지권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묘기지권보다 소유권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길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무연고 묘지라고 하는데, 무연고 묘지는 정말 뛰다 죽을 노릇이죠.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없앨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연고 묘지를 처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는 하긴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리를 안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고요,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 처리가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분묘기지권을 깨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떻게든 다 처리가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못 됩니다. 보통 이렇게 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묘지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듯한 그런 묘지가 나타나면 대부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죠. 길을 내기도 해야 하고 또 임야를 개발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연고 묘지를 처리하려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현장 답사를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꼼꼼하게 한 이후에 묘지 주변에 땅 주인이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식의 의미로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묘지가 많으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만약에 묘지 주인이 그 묘지 주변에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이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해와서 적절하게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죠. 그런데 묘지만 보면 보여요. 이게 관리가 되어 있는 묘지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거의 다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무연고 묘지에 대한 개장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일간신문이나 관청 홈페이지에 무연고 묘지 이장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모른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보통 석 달이나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추석이나 설날을 반드시 끼워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연고 묘지가 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장묘 업체를 끼고 처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가 나오면 말 그대로 개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일반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장묘 업체에 부르기도 하고, 또 장묘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낙골당의 유골 안치까지 아마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가 개수가 하나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5개, 6개가 넘어가면 웬만하면 장묘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납골당으로 간 무연고 유골함은 보통 10년 정도 안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묘지 주인이 찾질 않으면 적당하게 자연장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때에 따라서는 무연고 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묘지 주인이 나타나서 기나긴 협상을 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묘지 주인과 묘지를 치우네 지료를 주네 마네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다툼을 벌일 때도 많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무연고 묘지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묘지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무연고 묘지에 대한 것을 잘 못 잡아가지고 분묘 철거 소송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기보다 굉장히 힘들죠. 요건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또 제가 소송을 많이 해보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이 굉장히 길게 끌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매에서 무연고 묘지가 3개인 줄 알았는데 4개이고 5개고 그 수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다 되는 거니까 너무나 쫄 필요는 없고요. 처음부터 무연고 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쉬워질 때도 있고, 묘지 주인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때가 많아요. 뭐 어찌됐건 경매로 분묘기지권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급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연고 묘지가 됐든 내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분묘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무연고 묘지가 분묘기지권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주인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만 그 주인이 분묘기지권을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진짜 법적인 절차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다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다만 무연고 묘지는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절차에 의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묘지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묘지에 대한 성격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무연고 묘지도 절차에 따라 없애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